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의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2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진행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의정팀장입니다. 최경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영민 홍보팀장입니다. 최창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김상균 관리팀장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영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8쪽 제10대 평택시의회 개원 준비입니다. 제9대 의회 임기 종료 시점을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10대 의회 출범에 대비하여 당선인 등록, 원구성 준비, 시설 환경 개선, 언론 홍보 등 개원 업무 전반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로 안정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실시입니다. 2026년도에도 자체교육, 공공 및 민간 위탁교육, 의정연수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자체교육 및 의정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직무 전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 지원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회기 운영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총 7회 83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연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사 처리를 지원하겠으며 7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 등의 사전 준비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지원입니다. 평택시 의회 의원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에 따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 의원 정책 연구회는 상반기에는 6월 말까지 연구회 등록 신청을 받고 5월 말까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8월 말까지 연구회 등록 신청을 받고 11월 말까지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나아가 조례 제정 등 내실 있는 연구회가 되도록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입니다. 평택시 초등학생 그림 공모전은 평택의 미래 주역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택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적 소양을 넓혀주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평택을 주제로 그림을 그림으로써 평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화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모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 체험을 통하여 의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청소년의회에서는 기존 모의의회, 의원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 견학을 병행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통, 공감, 협력을 이끌어내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평택시 의회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언론 매체와 SNS 등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드 뉴스와 의정 뉴스, 조례 이슈와 같은 소셜미디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의정 활동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고 수어 통역 영상도 함께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소식지 제작을 통해 의정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등 내실 있고 효과적인 의회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 활동 강화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선제적 정책 발굴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보고 등 정책 지원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통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자문을 통해 입법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해당 사례를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증가하는 공간, 시설, 정보통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자회의, 방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 일반 현황을 보면은 기존 특별하게 이제 변동사항은 없고 이제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돼서 이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업무 좀 상반기 업무에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신규 업무가 좀 있습니까? 신규 업무는 이제 그 10대 개원 준비하는 사항이 좀 그렇죠. 예.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8페이지하고 이제 16페이지 아마 이제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10대 평택시의회 개원 준비 관련돼 가지고 이제 2026년도 이제 6월 3일 날 이제 동시 지방 선거가 있게 돼서 이제 저희가 아마 9대에서 이제 10대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시설도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뭐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확정적으로 의원님들이 뭐 증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도 아마 편성하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집무실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자 시스템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구축 또 그것도 좀 예정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제 초선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뭐 저희들도 알 수 없겠지만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이제 일부 또 들어오시게 되고 재선 의원님 뭐 삼선 의원님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당선돼서 아까도 얘기 뭐 책자에는 나와 있듯이 OT가 이제 예정돼 있어요. 그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계획을 좀 혹시 잡고 있습니까? 관련 부서가 우리 저긴가요? 의정팀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좀 잡고 계시잖아요. 초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당선인 신분일 때 이제 저희가 그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저희가 제작한 업무 편람을 이렇게 그 나눠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회 그 의정연수원에서도 당선자 지방의회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2박 3일 과정의 그 교육도 좀 그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뭐 시설 개선도 마찬가지고 이제 원스톱 뭐 지원 매뉴얼 같은 거를 지금 각 우리 팀에서는 좀 잘 좀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저희가 매년 이제 그 바뀌실 때 대수가 바뀔 때 이제 그 만드는 업무 편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내용들을 잘 보완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의원님들이 증가가 된다고 하면 이제 정책 지원관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부족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신 인력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저희가 늘어나는 의원 정수가 한 명이 된다고 하면은 0.5인 증가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 지원관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안 되고요. 2명이 이제 늘어났을 때 정수가 그때만 이제 한 명 정원을 정책 지원관 한 명을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 늘어나고 두 명 늘어났을 때 어쩌 2인에 한 명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플랜을 지금 갖고 계신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 만약 두 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한 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을 배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다른 업무에 있는 아니면은 뭐 채용을 할 건지 어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해서 방향을 잡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제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임기제 채용 이론을 많이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좀 보입니다. 앞으로 뭐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도 안 남아서 그거를 좀 관련 부서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계획을 갖고 세우셔야 그때 가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한 4월 되면 윤곽이 이제 드러날 상황인데 그때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정 역량 강화 및 교육 뭐 9페이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6년도 예산 좀 뭐 의원 세미나나 뭐 위탁 교육비가 이제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뭐 당선인 뭐 오리엔테이션도 6월달에 좀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테이션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의회의 기능과 이런 거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면 갑자기 이제 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7월달부터 또 업무 보고가 들어오고 뭐 추후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이런 게 하게 되면 뭐 걷잡을 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잘 반영을 해서 교육 일정을 좀 잡아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것도 좀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관련 추진하는 데가 여기 또 의정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 어떤 계획을 좀
어떻게 혹시 갖고 계신지. 네, 팀장님이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국장님이. 예.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그 어떤 개괄적인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저희 이제 실무적인 검토에서는 7월 그 임시회 거치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의정 연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다음 그 회기에 그 필요한 내용들을 좀 교육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보다는 네. 커리큘럼을 좀 잘 짜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14페이지 이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의정 홍보. 이제 우리 언론 이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나요? 홍보 관련된 게? 그렇죠? 4억 정도 되는데 그 관련돼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뭐 많이 열심히 뭐 하셔가지고 그나마 이 홍보라는 거는 우리 의회 활동을 정확하게 또 알릴 필요성도 있고 이제 이 SNS나 이런 것도 한계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또 알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요새는 뭐 또 M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SNS 워낙 활동성이 있으니까 뭐 저희가 카드 뉴스나 쇼폼 영상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페이스북하고 어느 걸 저기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게. 네, 저희가 그 소셜 미디어 영상 콘텐츠도 이제 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SNS 운영할 때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선정된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분기별로 또 이제 특별한 그 이벤트도 지금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존 거를 좀 탈피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방면 쪽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요새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기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예산이 뭐 필요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까 우리 저 청소년 의회인가? 예, 그거 말씀하셨죠.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더라? 13페이지인가요? 이 나름대로 이게 운영은 뭐 나름대로 좀 진행을 한 거 봤는데 이 본회의나 뭐 이런 거는 뭐 참여해가 사진 찍고 뭐 이런 거는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건지 학생들이 아니면 더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상임위도 상임위도 열을 수 있으면 언어의 주제를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런 것도 좀 너무 계속 틀에 박힌 대로 계속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뭐 2026년도 추진할 때 참가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 관내에 있는 뭐 초중고 특히 이제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중학교도 뭐 당연히 오겠지만은 요 관련된 것도 뭐 저도 좀 참여를 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뭐 업무 진행 시 뭐 그냥 이거는 뭐 업무 보고니까 전반적으로 좀 당부에 관련돼서 좀 의견을 좀 드리면 어떻게 됐든 이 9대 의회가 이제 어떻게 됐든 6월 말일로는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면 이제 새롭게 10대로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 뭐 의원님들이 또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또 인사이동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의회가 9대 의회가 어떻게 됐든 의정 자료든 여러 가지가 좀 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잘 돼서 잘 존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그리고 뭐 7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월 개원부터는 이제 직후부터는 또 10대 의회가 생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제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여기 계신 뭐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또 의회가
차질 없이 연계성을 갖고 가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정책 연구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두 개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나눴지만 상반기는 거의 뭐 하기가 쉽지 않을 지금 현 상황이에요. 저 선거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2월 말까지 접수하고 뭐 3월에 심의해서 뭐 4월, 5월 뭐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 때 비로소 그때 또 이제 해야 될 그랬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아마 10대 의회가 구성되면 뭐 한두 분이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 의회 관련된 것도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청사 관리 및 뭐 시스템 안정화 관련돼서 이제 16페이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년도 보니까 이 누수되거나 막 타일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밑에 지하 보면 막 누수돼서 막 빗물 새고 이게 워낙 이제 뭐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가 누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신축 건물하고 이제 이 구축 건물 사이에도 좀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직원분들이나 뭐 여러 거기 또 민원인분들도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누수가 되면 그 건물이 또 위험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청사 관리한 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잘 확인해서 가지고 그 조치 같은 걸 잘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신축하는 뭐 고덕으로 이전에 가기까지는 아직은 뭐 그래도 한 2, 3년은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 잘 관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원전 10대 개원전 뭐 방송 및 전산 시스템 이제 오류 같은 경우가 간혹가다 이제 발생이 좀 됐었어요. 막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바뀌셔가지고 저게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잘 점검하셔가지고 이 방송이나 이런 송출할 때 끊김이 없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당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정책 지원관 제도를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죠.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10대 개원이 돼서 의원이 2명이나 1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정책 지원관을 뭐 이제 또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늘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지원이 지금 현원이 40명이죠. 40명인데 우리 정책 지원관이 뭐 1명이나 뭐 몇 명 늘어난다면 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의원 정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요.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나는 경우에는 정책 지원관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의원 정수가 2명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정책 지원관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그때 여기 상황입니다. 우리 현원 40명 갖고 하느냐 예. 아니면 다시 직원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쓰는지에 1명 대한 정원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임기제로 해서 이제 채용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정수 부분이 이제 미정이라서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정책 지원관 제도가 그동안 없다가 저희가 이제 우리 9대 후반기부터 지금 실시가 된 거죠. 정책 지원관 제도 우리 지금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시스템으로 간 거는 이제 9대 후반기부터 예, 저는 이제 도입-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지금 기획 복지 그다음에 산업 이제 예산특별 이렇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그 각 위원회에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보좌하는 주무관 2명이서 이제 그 각 위원회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담당을 하고 있고 업무가 딱 분리가 됐잖아요. 정책 지원관들은 그 우리 회기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뭐 자료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요청하는 거에 뒷받침만 하지 그 어떤 주무관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좀 뭐 한다 이제 이럴 때 이게 정책 지원관 제도 이 제도를 딱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각 위원회 2명씩 분이 없는 게 이게 조금
정책지원관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분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이게 정책지원관을 쓰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팀을 하나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각 위원회고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정책지원팀은 정책지원팀끼리 이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행정위원회하고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업무 뭐 자료 요청하는 거 외에는 같이 이원화가 돼서 이게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우리가 이제 원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뒀고 정책지원팀을 뒀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개선점이 있다면 이것도 좀 개선을 좀 우리가 9대 때 시행을 했지만 10대 때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정책 지원하고 우리 각 행정위원회 위원회하고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는 어떤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좀 해결 방안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위원회에 이렇게 정책 지원관을 둘지 의회 사무국 소속으로 팀으로 이렇게 둘지는 이제 각 그 시의회마다 이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10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굉장히 주도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하고 각 그 평택시의 모든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하고 주무관 한 명, 2명뿐이 없는 지금 추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면 같이 합류가 좀 이원화가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고려를 한번 해보셔서 10대가 개원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한번 상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제 알겠습니다. 소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지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종아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류정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거 궁금한 게 있어갖고 9페이지에 우리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대 10대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 의원 역량 강화 개발비 이 부분은 나눠져 있지가 않은 건가요? 뭐 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의원님들 이거 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통칭으로 돼 있길래 궁금해서. 9대 의원님들 중에 이거 사용을 하면 10대 의원님들은 못 받는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별도로 또 구분을 해서 혹은 추경에 다시 담아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역량 개발비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진 않지만은 이게 지금 9대 의원님들이 다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10대 의원님들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선거 앞두고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되어 있길래 이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14페이지에 소통 관련한 홍보 추진 이 부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기존에 사진 이미지 파일로 해갖고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의 SNS 게시물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의회 보니까는 쇼츠로도 만드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조례 이슈 말고는 영상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건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그 영상물 제작도 다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시세라고 그럴까요? 여기 영상물 제작 몇 분짜리를 만드는데도 지금 보통 막 500~6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그 예산이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산만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소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 사진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이제 보도자료 형식으로 많이 나갔다고 그러면 지금 영상이 많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쉽지 않다는 말씀.
말씀 좀 말씀드리고. 사실 썸네일로 된 것들은 맨 앞에 그 사진만 보고 뒤에까지 넘겨보시는 분들 요즘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의정 활동에 관련한 부분은 뭐 몇 분짜리가 아니어도 15초짜리, 20초짜리라도 의원님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식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관련해서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이나 이런 입법 사례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게 예전에는 한 번도 계획을 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별도로 이렇게 지금 한 번 이제 정책 지원팀에서 이렇게 좀 다른 의회에 갔다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있지는 않았었고요.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행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4월, 5월 요때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들이 이제 정책지원팀이나 뭐 사무국에서도 있으니 이제 그때를 활용해서 타시 의회의 정책지원관, 정책지원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많이 봐야 되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정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관심들은 다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정책 지원에 대한 어떤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본청하고도 분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거 가실 때도 서로 공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저는 그 지방 의회 우수 경진대회였나요? 뭐 있지 않았나요? 전에 우리 참석했던. 근데 그것도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의정 활동이라던가 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셔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선거 앞두고 이제 좀 선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잘 챙겨서 의원님들 선거법 위반하는 내용 없이 의정 활동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아까 질의하려다 지금 빠뜨렸는데 저희가 그 앨범을 제작해줬죠 의원들 각 그동안 활동한 의정 활동한 앨범 제작을 포토샵 앨범 포토북을 주셨는데 전에는 우리 8대 때도 그렇고 상반기 때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2권씩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서 보관도 좋았고 보기도 좋고 관리도 좋은데 이번에 온 거는 막 되게 커요. 크고 막 단체 사진 맨 프랭카드 들고 막 찍은 사진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걸치적거리기도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래서 그 앨범 제작을 제 의견입니다. 제작을 하실 때 먼저 마냥 조그맣게 해서 보관도 좋고 내실이고 실속 있게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정 활동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면 좋은데 우리는 맨 프랭카드만 들고 화이팅하는 것만 그 사진이 왜 다른 사진을 넣으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제 그 선거법 위반되는 포토북은 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의정 활동도 그 어떤 추억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이런 그 앨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이렇게 앨범을 보관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너무 커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9대는 지났으니까 10대 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형식과 내용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영 의원님. 나는 감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아니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반반 동의를 해서 왜냐면 그 앨범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그 사진 선정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 딴 걸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미스가 난 거지 그 조그마한 거 했을 때보다는 보기는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의 그 사진을 고를 때
물론 뭐 단체 사진도 좋지만 개인 의정 활동에 대한 또 이런 거를 애초에 우리가 선정을 안 하고 해갖고 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여부를 OX 해가지고 정정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선정을 애초에 한다면 컴퓨터 앞에서만 하면 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은 저는 그 앨범 새로 해준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전에 조그만 거보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절충을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나머지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네, 김선수 의원입니다. 청소년위의 운영 관련돼 가지고 조금 보충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25년 추진 실력에 일단 23, 4년도 3개소, 5개소에서 작년에는 1개소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라는 그런 그 측면도 좀 있었고, 근데 올해 그 참가 대상을 봤었을 때 초중고뿐만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쪽의 센터에 있는 참여율이 혹시 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센터나 이런 돌봄센터에서는 참여율이 없고 네.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만 지금 현재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은 이렇게 항상 적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참여율이 지금까지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참여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게 굳이 그러니까 단체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의회가 그 시스템 자체가 와서 그 뭐 조례 학생 조례 발의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꼭 메인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굳이 조례를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와서 이러한 공간이 있고 이러한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초중고뿐만이 아니고 이런 센터들 플러스에 뭐 최근에 이제 청소년 자유 공간도 지금 오픈해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뭐 연계 방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올해가 선거가 있다 보니까 6, 7, 10, 11월 이렇게 4개월로 정하신 건가요? 네, 그렇고요. 저희가 비회계정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6, 10, 10, 11이고 이제 학교에서도 방학 때라든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할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이 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 감안해서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그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14페이지에 우리 그 홍보 관련돼 가지고 매년 우리가 홍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좀 약간 그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의 틀을 좀 깨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 시하고의 협업은 있으셨나요? 의회하고? 그러니까 시의 소통 홍보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쪽 관련돼 가지고 홍보가 협업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까지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소통 홍보관에서도 그런 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블로그란 SNS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의회에 대한 그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시와 함께하는 이제 의회에서 이제 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포스팅을 할 수 있으면은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캐릭터 평택이가 이제 의회 방문을 해서 이러한 시설도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의원들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이러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시하고의 협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그 쇼츠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말씀 주신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10대 때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런 쇼츠들이 노출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담 같은 경우에도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좋은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의원들의 가감 없이 그런 생활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쇼츠들 이런 것들도 한번 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 한 해 좀 한번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해보셔서 10대 때라던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올 상반기 그 업무 보고 해주신 부분들 잘 봤고요. 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혜영 의원님. 우리가 그 2층에 방을 2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아직 검토하는 건데 제 의원 수가 한 분일지 두 분일지에 한 따라서 분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안들이 있어서 그 소통방 열린 소통방하고 이 신관 2층 그 집행부 대기실이 지금 사무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좀 검토가 그 필요할 것 2층에 같습니다. 있는 방을 반을 나눠서 만약 2개를 하면 우리가 쓰는 그 신관 의원님 한 방만큼은 나와요? 그 정도 그 이제 정도는 지금 나와요? 예, 크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2명, 1명에 따라 다른데 내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원하는 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2층으로 올라갔지만 차기에는 방을 어차피 조정한다면 예산결산위원장 방도 어느 쪽에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애매하네. 그 반을 쪼개는데 만약 1명이라서 조그맣게 잘라줄 수도 없고 그 위치라도 좀 바꿔야지 그냥 2층에 두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서 3월 의원 간담회 때는 좀 여러 안을 좀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하고 의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좀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좀 거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2026년도 우리 의회 환경이 이제 제 9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고 제 10대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10대 개원 준비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우려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제 상임위와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책지원관도 그 상임위와 소통을 잘 해야 되고 그런 소통이 안 되면 나중에는 또 다른 형태로 상임위 안에 정책 지원 업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업무를 너무 분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좀 협조해서 할 부분들은 좀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교섭단체 구성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협치에 대한 부분 뭐 초선과 재선의 관계 그리고 정당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충실히 해야 10대 때는 조금 더 발전된 의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 관계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의원 정수가 느는 거에 따라서 지금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수 변경되는 거에 맞춰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팀에서는 좀 잘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트렌드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요. 9대에는 못하더라도 10대에는 이거를 해야 되고 지금 나오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그거 나름대로의 좋은 면이 있지만 이게 보통 다 보면 완성된 형태의 그런 것들만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의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 완성도 높은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들, 완성되지 않아도 의회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에서는 10대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면 그 생성형 AI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저희가 불과 올 초 아니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오픈 AI사에서 만든 그거 위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더 좋은 플랫폼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고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PPT도 바로 만들 수 있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육도 좀 약간 상설화해서 좀 우리가 주기적으로 좋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이제 항상 아쉬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듣기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영상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그 영상을 다시 보면 훨씬 더 그 수업의 효과가 높거든요. 그건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있을 때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선 의원님이 될수록 사실 교육에 대한 그 참여율이나 열정이나 이런 게 약간 좀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교육들이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어떤 과정별로 뭐 초선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교육, 또 재선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교육, 또 전문화된 교육 이렇게 조금은 세분화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아야지만 의원님들의 역량이 조금 더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에도 조금 많은 부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금일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3월 16일에는 개회식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휴회하여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심사와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에 일정한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으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등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